고대 중국의 어느 왕은 매일 세숫대야에 이 8글자를 새겨두고 얼굴을 씻을 때마다 되새겼습니다. 진실로 하루가 새로우려면 나날이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 그로부터 2000년도 더 지난 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전혀 다른 언어로 똑같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인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동양과 서양이 각자 다른 시대에 도달한 같은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완성된 종착지를 떠올립니다. 자격증을 따면, 목표 수입에 도달하면, 원하는 몸을 만들면 그 지점에서 성장은 끝나고 편안한 정체 상태로 들어갈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점에 도달해본 사람들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성취감은 짧고 곧 다시 공허함이나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이 감정을 실패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이걸 이뤘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지라며 자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성장을 잘못 이해한 결과일 뿐입니다. 성장은 도착하는 지점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어제 새로워졌다고 해서 오늘의 새로움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새로워지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제의 성취는 순식간에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이 원리가 더욱 절실합니다. 몇 년 전에 유용했던 지식과 기술이 지금은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만하면 됐다는 안도감을 찾아 헤맵니다. 그 안도감이 오히려 우리를 뒤처지게 만드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이 정체 상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고여있는 물이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에서는 서서히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흐르는 물만이 맑음을 유지할 수 있듯이 계속 갱신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체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하나를 새기겠습니다. 일신의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은 원래 중국 고대의 탕왕이 세숫대야에 새겨두었다고 전해지는 9글자 9일신 1일신 5일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루가 새로우려면 나날이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왕이 매일 얼굴을 씻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 속에 자신을 다잡는 문구를 새겨둔 것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에 새로움을 향한 다짐을 심어둔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라는 글자입니다. 하루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반복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 번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갱신의 자세, 이것이 일신오일신의 핵심입니다. 이제 시대와 대륙을 건너 서양으로 가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동물과 다가올 더 높은 존재 사이에 놓인 다리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리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이란 어제의 나를 딛고 오늘의 나를 넘어서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는 안주하려는 인간의 습성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사상 중에는 영원의 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묻는 사고 실험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하루를 대충 흘려보내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태함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면 그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니체는 또한 운명의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통해 주어진 조건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며 끌어안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자신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일신의일신 역시 상황을 탓하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매일 새로워지기를 선택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운명애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탕왕의 세숫대야와 니체의 자기 극복 사상은 시대도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갱신은 하루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동양은 이것을 세숫대야의 물처럼 일상적인 은유로 표현했고 서양은 이것을 다리를 건너는 인간이라는 철학적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두 지혜 모두 안주가 아니라 갱신을 인간다움의 본질로 보았다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의 지혜도 함께 겹쳐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구절이 전해지는데 이 역시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되는 재기와 갱신을 강조하는 지혜로 널리 읽힙니다.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삶. 이것이 동서양과 종교를 막론하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간 성장의 공통된 원형입니다. 첫째, 매일 새로워질 나만의 세숫대야를 정한다. 탕왕에게는 세숫대야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루 중 반드시 거치는 일상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 커피를 내리는 시간, 출근길 지하철, 잠들기 전 침대 위. 그 순간에 오늘 나는 무엇을 새롭게 할 것인가라는 짧은 질문을 심어둡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그 순간을 갱신의 트리거로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트리거가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다짐은 결국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잊혀지고 맙니다. 둘째, 어제의 성취를 오늘의 출발점으로만 쓴다. 어제 이룬 것을 자랑스러워하되 그것을 오늘의 안락한 의자로 삼지 않습니다. 어제의 성취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니체의 다리 은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리 위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취를 폄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취를 충분히 인정하고 축하하되 그 축하가 끝나면 다시 다음 걸음을 향해 시선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셋째, 영원히 반복해도 괜찮을 오늘을 만든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나는 괜찮은가를 자문합니다. 만약 답이 아니다라면 내일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고쳐봅니다. 이 질문을 매일 반복하면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흘러가지 않고 뚜렷한 의도를 가진 시간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자문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이 질문 자체가 하루를 계획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오늘은 저녁에 이 질문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를 미리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갱신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평생에 걸쳐 매일 자신의 행동을 13가지 덕목에 비추어 점검하는 습관을 유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쇄업자로 성공한 뒤에도, 과학자로서 명성을 얻은 뒤에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이 자기 점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정체성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자신을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의 자기 점검표는 결코 화려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매일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의 행동을 점검하는 지극히 소박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반복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그는 인쇄업자에서 과학자로, 다시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인쇄업에서 성공을 거둔 뒤 그 자리에 안주했다면 우리가 아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여러 위인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발견됩니다.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뒤에도 안주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다시 초보자로 돌아가 배우기를 반복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폭넓은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신후일신과 니체의 자기 극복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세계 위인 전속 지도자들의 삶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큰 성취를 이룬 뒤에도 다음 도전으로 나아간 지도자들의 삶은 하나의 정점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다음 산을 찾아 나선 여정으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한 번의 큰 성공 이후 그 영광에만 머물렀던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짧게 반짝이고 사라졌습니다. 이 대비는 일신후일신의 원리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테크에서도 일신후일신과 니체의 자기 극복 사상은 놀랍도록 실용적인 통찰을 줍니다. 많은 투자자가 한번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발견하면 그 전략을 영원한 정답으로 여기고 갱신을 멈춥니다. 그런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 통했던 전략이 오늘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을 오래 이기는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과거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략을 점검하고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가상의 사례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투자자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익률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는 특정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낸 뒤 그 방식만을 고수하며 시장의 변화를 외면했습니다. 한동안은 잘 통했지만 시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 전략은 점차 효과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전엔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는 과거의 성취에 매달려 방식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수익률은 계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재점검하며 시장이 변할 때마다 전략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큰 틀의 원칙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실행 방식은 계속 갱신한 것입니다. 그는 분기마다 자신의 매매 기록을 되짚어보며 어떤 판단이 여전히 유효한지, 어떤 판단이 더 이상 시장에 맞지 않는지를 스스로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할 만큼 반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한 반복이 시간이 지날수록 두 투자자 사이에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차이는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일신오일신의 태도를 유지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한계 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성취로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착각하는 순간 성장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진짜 한계 돌파는 매일 다시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는 반복된 시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원리를 구체적인 습관으로 옮겨보면 분기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처음부터 다시 써보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원칙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지난 분기의 시장 변화를 반영해 진짜로 다시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유효한 원칙은 그대로 남기고 더 이상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수정합니다. 이 작은 리추얼 하나가 탕왕의 세숫대야처럼 당신의 투자 원칙을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갱신의 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니체의 운명의 개념도 재테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손실이나 놓친 기회를 후회하며 원망하는 대신 그 경험까지도 나의 투자 여정의 일부로 끌어안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경험을 자산 삼아 오늘의 원칙을 다시 갱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실을 트라우마가 아니라 데이터로 전환하는 성숙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일신오일신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갱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갈아타려 하면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진짜 갱신은 어제의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왕도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세숫대야 앞에서 같은 자신을 다시 다듬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갱신을 거창한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새해 결심처럼 한 해에 한 번 크게 마음먹고 실천하다 며칠 만에 지쳐 포기하는 패턴입니다. 진짜 일신오일신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간 속에 스며 있어야 합니다. 세숫대야는 매일 쓰는 물건이었기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쓰는 물건이었다면 그 문구는 아무 힘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긍정의 법칙과 성공하거는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정지된 만족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또 어제의 나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계속 움직이는 확신입니다.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취를 발판 삼아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확언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진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매일 새롭게 빚어가는 존재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탕왕이 세숫대야에 새긴 8글자와 니체가 인류에게 던진 자기 극복의 메시지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완성이 아니라 갱신, 정지가 아니라 흐름, 그것이 진짜 성장의 본질입니다. 2000년의 시차와 대륙의 거리를 뛰어넘어 같은 결론에 도달하니 도지에는 우리에게 이 진실이 어느 한 문화의 특수한 신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새겨진 보편적 원리임을 말해줍니다. 골든 88은 매일 아침 당신의 그 갱신의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만의 세숫대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순간을 오늘부터 갱신의 트리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또 다시 새로워지려는 그 시도 자체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골든 88이 당신의 갱신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 새로워져요.